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10에서 1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4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다양한 기후들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세계의 다양한 기후들을 떠올려 봅시다. 적도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적도에서 가장 가까운 먼저 열대기후, 건조기후, 그리고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그리고 위도가 아닌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고산기후가 있다고 공부를 하였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열대기후 지역은 1년 내내 기온이 아주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는 열대기후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시기를 건기, 비가 자주 내리는 습한 시기를 우기라고 합니다. 적도지방의 나라들은 항상 태양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의 차이는 오히려 적은 경우도 있지만 비가 오는 시기로 계절을 구분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1년 동안의 강수량을 모두 합쳐도 500mm가 채 안 될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는 기후인데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건조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실제로 건조기후 지역의 중에서 사막 지형에 놓여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온대기후 지역입니다.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기후로서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겨울에는 반대로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은 아주 살기 좋은 기후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도 온대기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온대기후 지역에 있죠? 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냉대기후 지역입니다. 온대기후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나타나지만 온대기후보다 겨울이 더 춥고 긴 지역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한대기후 지역입니다.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매우 낮은 기후로서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달도 10도보다 낮다고 하네요. 양극지방, 북극과 남극에 가까운 지역들에서 이러한 한대기후를 볼 수 있고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남기에 좀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죠. 고산기후는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적도 부근에서도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는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15도 내외를 유지하는 그런 기후가 되겠습니다. 고산기후는 무더운 평지보다 인간이 생활하기에 유리해요. 따라서 고도가 높은 고산지대에 도시들이 많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는 해발고도가 2000m 이상이고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는 해발고도가 무려 3600m 이상이라고도 하네요. 잉카 제국의 유적으로 유명한 페루의 마추픽추 유적지도 대표적인 고산기후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각 기후별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대기후인데요. 열대기후는 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저위도 지역, 위도가 높지 않은 위도 15도보다 낮은 지역, 그런 저위도 지역에 널리 나타나고요. 연중 비가 많이 내리는 밀림을 이루는 곳이 많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나타나서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곳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열대기후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햇빛의 양도 많고 강수량도 많은 이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열대기후 지역의 사람들은 1년 중에 농사를 여러 번 짓는다든지 아니면 더운 지역에서만 자랄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또는 열대기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생태 관광 산업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여러 번 짓기 위해서 수확을 마친 다음에 그 밭을 태우기도 해요. 자, 이를 화전농업이라고 합니다. 화전농업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전해져 왔습니다. 벌판 끄트머리에서 나무들이 불타고 있었는데요.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나무를 베어내고 숲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이 일구는 화전입니다. 숲을 태워 화전을 완성하는 데는 거의 3개월, 뿌리까지 다 태우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에 탄 풀과 나무들이 농작물의 거름이 되는 거죠. 천년 이상 지속된 화전은 계획적으로 운영되는데요. 1, 2년 정도 고구마를 심어 밭을 일구고 땅이 다시 밀림으로 우거지지 않도록 바나나 나무, 고무나무 등을 심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건조기후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후는 주로 위도 20도 일대와 중앙아시아처럼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나타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처럼 강수량이 매우 적은 곳도 있고 중앙아시아처럼 약간의 비나 눈이 내려서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곳도 있네요. 자, 건조기후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 간단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후 지역은 비나 눈 등이 내리는 양보다 물이 증발하는 양이 더 많아 나무가 거의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이나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조기후 지역은 하루 동안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 사람들은 낮에는 강한 햇볕과 모래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손과 얼굴의 일부를 제외하고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흙을 이용해 만든 진흙집을 짓고 삽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밤에는 집 안의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벽은 두껍고 창문은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집의 지붕은 주로 평평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기후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낙타, 양, 염소 등을 이끌고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며 생활하는 유목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유목 생활에 편리하게 조립과 분해가 쉬운 이동식 집을 짓고 삽니다. 건조기후 지역에는 연평균 강수량이 500mm가 채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아시스나 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농사도 그 근처에서 짓게 되죠. 자, 사막 지역에서는 어떻게 마을의 모습이 형성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살인 우세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막에 자리한 마을인 만큼 이 집에서 물이 나오는 곳은 마당 한가운데 이 수도꼭지뿐. 이마저도 얼마 전까지는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아침 준비는 아빠가 담당합니다. 아침 메뉴는 빵과 차가 전부. 마당에서 아침을 이렇게 간단히 먹는 것은 이 지역 유목민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아빠가 일과를 마치고 온 아이들에게 사하라 사막 전통 의상을 입혀줍니다. 내일이 휴일이라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사막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죠. 사하라 전통 복장은 사막의 모래바람이 코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피부를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시와 사람들은 척박한 사막에 수로를 파고 오아시스에 물을 흐르게 해 밭을 일궈왔습니다. عشان المية تخش ما على طول ما تعملش ايه كالمرة ولا هنا ولا هنا تخش على الحوض على طول.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오아시스가 준 선물. 시와는 질 좋은 대추야자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초원 지역에서는 물과 풀을 찾아서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초원에서 이동식 가옥인 게르를 짓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나절 끝에 드디어 정착할 초지를 찾았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짐을 내리고 바로 게르를 짓는데요. 문은 매서운 북풍을 피해 남쪽으로 냅니다. 그 옆으로 벽이 되는 격자나무를 동그랗게 세웁니다. 누군가 집이란 깎고 짓는 게 아니라 자연 위에 얻는다 했는데 게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살진 않아도 일할 땐 함께 도와주는데요. 바람이 워낙 심하게 불어 이러다 게르가 날아가는 게 아닌가 불안했는데 제 기우였습니다. 게르 안쪽에서도 끈으로 단단히 교정하고 마지막으로 흰천을 씌우는데요. 온통 초록색뿐인 초원에서 흰천은 먼 곳에서도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온대기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기후로 중위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온대기후 지역에는 우리나라처럼 겨울보다 여름에 강수량이 많은 곳도 있고 서부 유럽처럼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또 지중해 주변처럼 여름보다 오히려 겨울에 강수량이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이기 때문에 다양한 농업이 발달하는데요. 유럽에서는 밀을 주로 재배하며 아시아에서는 벼농사를 주로 짓습니다. 또 지중해 주변에서는 올리브나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온대기후 지역의 다양한 농업 형태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냉대기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대기후는 러시아의 시베리아라든지 캐나다와 같이 북반구의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밀, 감자, 옥수수 이런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농사를 짓기 어렵죠. 또한 잎이 뾰족하고 재질이 부드러운 침엽수림이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목재와 펄프의 세계적인 생산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도 상당 부분이 이러한 냉대기후 지역에서 들여온 침엽수를 원재료로 만들고 있죠. 자, 냉대기후 지역의 침엽수림과 펄프용 목재를 생산하는 과정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엽수림은 잎이 바늘처럼 가늘고 길며 끝이 뾰족한 나무로 이루어진 숲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기온이 낮은 곳에 스스로 자라나기 쉬워 냉대 기후에 잘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한대기후 지역은 고위도 지역, 주로 극지방과 가까운 지역에 주로 나타납니다. 평균 기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땅속이 계속 얼어있고 여름에는 잠깐 얼음이 녹는데 여름이 녹아서 이끼나 풀이 자라는 땅에서 순록을 기르는 유목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해서 자원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죠. 자, 순록을 기르면서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핀란드 원주민의 집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그러니까 980년도에 처음 이곳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걸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돌 위에 흙을 얹고 또 흙과 이끼를 얹고 돌 위에 또 돌을 얹고 돌 위에 또 흙과 이끼에 된 이런 흙들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만들었어요. 추운 지방이라 꼼꼼히 지은 지혜가 엿보입니다. 집안은 어떤 풍경일까요? 내부는 방문객을 위해 보수를 하여 깔끔하게 정돈되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털들이 다 있네. 여기 묵게 아주 도둑해가지고 술록털. 술록털은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따뜻한데 아주. 그러니까 이대로 뭐 저도 큰 추위는 모르겠네요. 마치 제가 곰이 두고 있는 것 같죠? 물개 가죽은 의복에 주로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 물개 가죽으로 만든 옷, 그 다음에 물개 가죽으로 만든 신발, 부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있네. 여기 보면은 고래기름으로 밤에 불을 밝혔어요. 보면 고래기름으로 불을 밝힌 흔적들이 쭉 있네요. 고래가죽 털도 있고 여기다 이제 불을 지폈어요. 이게 썰매 표지판인데 유일하게 그린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썰매 전용 표지판입니다. 개썰매 전용 도로가 있는 그린란드. 지난 수세월 동안 개썰매는 이 넓은 선원을 달렸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대기후 지역의 자연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이곳에 연구소나 기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극지방의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북극지방에는 다산과학기지를 세워서 극지방의 자연환경 연구에 힘을 쏟고 있죠. 남극에 있는 장보고과학기지의 모습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기지는 대한민국 두 번째 남극에서 365일 사람
수 있는 상주기지로 2014년에 조명했습니다. 특히 장보기지는 남극 대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빙하와 지질 같은 특수한 연구가 가능한 기지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나라들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남북으로 유독 길게 뻗어 있는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바로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칠레인데요. 남북으로 약 4,300km에 달하는 거리니까 서울과 부산 거리의 약 10배 정도 되겠네요. 나라의 남북 거리가 그 정도 됩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워낙 길다 보니까 나라의 위도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게 되겠고 한 나라 안에서 다양한 기후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반구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데 남반구는 북반구와 다르게 적도와 가까운 북쪽의 기온이 더 높아요. 따뜻한 북쪽 나라가 되겠네요. 여기는. 따라서 북쪽에서 건조 기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칠레 북쪽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조 기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냉대와 한대 기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펭귄이 살고 있네요. 한 나라 안에서 사막과 펭귄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아까 여러분들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남극에 있는 기지 중에서 남극 세종과학 기지가 여기 칠레가 여기는 이 칠레의 바로 아래쪽이니까 사실상 거의 나라의 사막과 극지방을 다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나라의 중부지방에서는 또 온대기후를 볼 수 있어요. 온대기후를 볼 수 있어서 아까 여러분들 지중해 온대기후 지역에서 포도와 올리브를 많이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칠레가 또 포도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부지역에서는 온대기후를 볼 수 있어서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 그런 칠레에서는 한 나라이지만 같은 나라 안에서 자연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생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